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황승만입니다. 지금 저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기후변화 현상과 대응 방향 및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해마다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과 이산화질소 등 6종류의 기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원은 무분별한 산림불체,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전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구의 공기 중 약 0.03%를 차지하던 미미한 양의 좋은 기체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과 아마존 유역의 밀림과 다른 많은 큰 숲을 사람들이 벌목, 개간하면서 지금은 400ppm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소 순환을 이해하셔야 지구온난화 현상 파악이 가능합니다. 먼저 식물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고 동물이 식물을 먹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됩니다. 땅에 묻힌 동식물이 썩거나 오랜 세월에 걸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됩니다. 집, 공장 등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지구는 오래전부터 광합성에 쓰인 이산화탄소와 호흡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같아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소비가 늘고 생태계가 파괴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1900년대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 기후변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130여 년간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0.85도씩 상승했고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3.7도씩 해수면은 63cm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전 지구적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최고 기온이 40도씨까지 올랐고 2019년에는 아마존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산불은 호주 역사상 3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은 4억 3천만 톤이나 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서울 전체 면적의 26배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인해 서촨성의 르산 대불이 물에 잠겼고 이는 194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르산 대불의 경우
높이가 7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홍수로 인해 멸종 위기종인 외코뿔소가 익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대략 2,7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106년 평균 기온이 1.8도씩 상승하였으며 폭염, 한파 등 기상이변 현상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한반도에 강한 한파와 기록적인 폭염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152명의 인명피해는 물론 10조 7천억의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로 인해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 전력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2018년 배출량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4위 수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은 국가가 미국인데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산출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고할 경우에는 그 순위가 거의 10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다고 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소되었으나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의 경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을 비롯한 상위 7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온 상승에 대한 책임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선진국 전체로 보면 기온 상승 책임이 77%에 달하며 여전히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르를 잘 아시죠? (8세) 때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세계 기후운동의 대명사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기후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피크 오일 이론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2016년 기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은 대략 50년 후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에서는 이런 아랍 잠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아들은 제트키를 타며 아들의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 라는 잠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향후 50년 이후에 화석 연료가 고갈될 것이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암시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석유 확정 매장량은 238억 9,38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네수엘라가 3,009만 톤으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소비하는 석유의 양이 1억 4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연구소, 기후행동 네트워크 등이 발표한 2021 기후변화 대응 지수 결과를 보면 한국은 전체 61개국 중 5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위 61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저희 나라가 전체 61개국 중에서 5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37개국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이 말의 뜻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략 한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연동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등의 7가지 주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7대 과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되며,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대응 방안이고,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대응 방안입니다. 본 슬라이드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내용에 관한 슬라이드입니다. 탄소 중립의 의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 순배출량을 제로, 즉 넷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탄소 중립 선언의 배경을 보면 유엔 기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지구 평균 온도가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씩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스웨덴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작된 선언입니다. 전 지구 평균 온도 2도와 1.5도씩 상승에 따른 영향은 표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산호초를 예를 들면 거의 90% 이상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 5대 기본 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와 수소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힘쓰고 순환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과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탄소 중립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 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장기 탄소 발전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여 연내에 유엔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근간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늘을 통해 핵심 정책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에 기반하여 탄소 중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20국에 속하며 미국의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즉시 파리 협정에 가입해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중국 역시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 오명에서 벗어나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유럽의 경우에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1975년 탄소 중립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 파리 협정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연말까지 제출해야 할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이 큰 숙제이며 올해 온실가스 목표를 지키려면 공장 가동도 멈춰야 할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으로 저감 목표를 더 높여야 할 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고탄소 산업인 자동차, 철강 등의 국내 기업들은 바이든의 탄소 추가 관세에 따라 이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해야 하기 때문에 몹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미래를 대비한 전환적 투자를 위한 그린 인프라를 확대하고 탈탄소 시대로의 에너지,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 인프라는 자연이나 준자연이 주는 생활 지원 시스템으로 단일 기능만을 수행하는 회색 인프라와 달리 다기능, 다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력과 서비스 제공, 재해 방지,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응하면서 건강과 복지, 에너지 효율화, 탄소 저감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환경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며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의 조기 달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해당 슬라이드는 국민 1인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을 나타내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를 잘 보시고 자전거 타기 등 개인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 23일 발표한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2025년에 달라진 모습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인별 온실가스 줄이기에 적극 동참과 함께 정부에서는 지난해 2월에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내연기관 수출 강국에서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입니다. 친환경차 연간 수출 대수를 28만 대에서 2025년 83만 대로 3배가량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기 수소 화물차 전 차급이 출시되고 일상에 본격 투입이 됩니다. 현 1톤 전기 화물차를 2025년 전기 화물차 1톤과 3.5톤을 출시를 하고 수소 화물차 10톤과 23톤을 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소 트램을 타고 도심 속을 여행하고 수소 버스를 타고 도시간 장거리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수소 트램 상용화는 2023년에 이루어지고 수소 광역버스는 2022년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물에서 추출한 그린 수소와 온실가스로 생산한 그린 메탄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 연료 시대를 열어갑니다. 수전의 수소 충전 상용화를 2023년에 시행하고 그린 수소 메탄화는 2023년에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는 휴대폰처럼 상시 생활 충전이 가능해지고 1회 충전으로 전국 어디든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5년까지 완속 충전기 5만 4천 기에서 50만 기, 급속 충전기는 9만 7천 기에서 1만 7천 기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2025년까지 대구 왕복 400km에서 강원 고성에서 전라 해남까지 갈 수 있는 600km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수소차는 교통 물류 거점 중심으로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내구성은 2배 개선되고 가격은 인하됩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 현상과 그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